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연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태승입니다. 이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인비지블 핸드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경제를 지배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런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같은 그런 과목들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뭐 어떤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좀 난감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 또한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플라시보 이펙트라 그래서 어떤 긍정에 대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약을 먹고 가짜 약을 먹고 이 병은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믿고 그 밀가루 약을 먹은 환자가 이런 감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런 일화는 오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거리와 이런 근심거리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 확신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의 저자이신 김세현 작가님을 저희 공감방송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점점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가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네 번째 강연의 주제는 인체정화 후에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나서도 잘 입어야지, 네. 그래야지 오랫동안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집도 마찬가지로 네. 수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동차도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뉴얼대로 잘 타면 고장이 잘 안 나고 오랫동안 우리가 잘 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매뉴얼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소중한 몸을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 장수 10계명을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번째 강연에서는 인체 정화 후에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건강 장수 10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의 저자 김세연 작가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강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건강한 상태까지 회복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옷을 뭐 깨끗하게 빨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또 깔끔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을 고치고 난 다음에도 집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써야죠. 자동차도 고치고 나면 이제 고장 안 나게끔 그렇게 이제 쓰는 이제 매뉴얼을 지켜야 될 겁니다. 또 지키고 싶어요. 옷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사실 앉고 싶지 않듯이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또 고쳐 놓으면 또 그렇게 잘 한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여기에 이제 176페이지에 헬스 포인트의 건강 10계명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걸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 제목으로는 첫째는 이제 호흡.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최고 중요한 게 어떻게 맑은 공기를 호흡으로 이제 들여 마시고 또 내쉬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사용하고 난 그 더러워진 공기를 우리는 기화성 노폐물. 그래서 그걸 우리 코로 이제 또는 때로는 입으로도 버릴 수 있어요. 버리고 그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우리는 코를 통해서 들여 마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여 마시는 숨보다도 내쉬는 호흡이 훨씬 더
의미를 둬야 되죠. 그래서 사용하고 난 이 노폐물이 담겨 있는, 즉 다시 얘기하면 CO2로 태워진, 즉 산소를 태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CO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깊게 4초 이상 이렇게 버리면, 배가 쑥 들어 버리면 배가 나올 수 있게 천천히 들이마실 수 있어요. 이 호흡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깨끗한 곳에 가면 더 좋지만, 비록 그렇게 산소가 많지 않더라도, 소유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왕이면 그렇게 깊은 호흡을 우리가 버리고 또 들이마시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어떻게 이 물을 제대로 마셔야 되는가. 물론 이 물도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고 정말 자연에 있는 그 물을 마셔야 영양도 골고루, 미네랄도 용존되어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미세한 이런 것들을 같이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잘 아시듯이 거의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을 언제 마시느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 마시는 건 다 아시고 계세요. 오염된 물 누구든지 안 마시고 싶죠. 그러나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언제 마셔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살펴본다면, 물은 대략 자기 체중의 30cc 정도를 마시는 게 좋겠다. 그럼 만약에 50kg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1500cc 정도 마시면 되겠다. 1500cc 정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이가 60kg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이면 1800이 될 테고요. 100kg가 나간다. 100kg이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3000kg를 이제 우리가 3000리터를 마시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3000cc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3리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마셔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보통 뭐 젊거나 또는 건강할 때는 좀 괜찮습니다만은, 몸이 안 좋아진 상태라면 이걸 꼭 지키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이 있다. 그러면 식사 시간 30분 정도 전부터 적어도 2시간인데, 이 2시간을 다 못 지키면 최하 1시간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2시간, 정 아니면 1시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큼은 여기서부터 요 시간까지는 지켜서, 적어도 여기 식사가 30분에 한다. 그럼 3시간 가량은 어떻게 해요? 물을 먹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밥 먹기 직전에 우리의 위장에 위액이 이제 나와 있을 때, 그때 물을 마시면 희석을 탁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씻겨내려가든지.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도중에도 만약에 이 물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특히 위장에 단백질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화 효소들이 나와 있다가 물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게 희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육류의 섭취를 충분히 이제 많이 했을 경우에는 2시간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1시간 조금 지나면 유문관략근을 타고 이제 내려가죠. 음식물들이요. 그래서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게 좋다. 만약에 마시고 싶어도 정말 입만 축이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야지. 그러니까 이 전부터 이 이후를 물 먹는 시간이다. 그럼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한꺼번에 마실 때 보통 30에서 50cc 이내. 그러니까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게 좋지. 이거를 한 컵에 물이다. 그러면 한 컵에 다 마시지 말고, 이왕이면 좀 따뜻한 물로 천천히 입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소나기가 내리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랑비 또는 이슬비 이렇게 서서히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물을 씹어 먹듯이 먹으라고. 그럼 천천히 먹는 거예요. 침하고도 잘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햇볕입니다. 햇볕.
식물도 햇볕을 못 보면 누렇게 뜨죠. 그리고 가지가 약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 햇볕 못 보면 누렇게 뜨고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태양의 에너지를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이제 그 말하자면 영양소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기와 하늘에 있는 공기 그리고 이제 물과 그 다음에 뭐죠?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예요. 이것을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게 결국은 태양의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보지 못하면 절대 건강할 수 없다. 뼈도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죠. 비타민 D를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 교환을 해서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의 칼슘을 제대로 뼈 속으로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대인들은 실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햇볕이 있는 날이면 쉬는 시간에 이왕이면 햇볕 있는 곳에 가서 얼굴 정도만 까맣게 타지 않도록 보호한다면 몸 전체로는 계속해서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환자들은 옷을 벗고 따뜻한 곳에서 일광욕을 하는 그런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암 환자라든가 또는 특별한 그 아주 중증 질환자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햇볕으로 목욕하듯이 팬티만 입고 그렇게 이제 체온 유지만 되게끔 해준다면 아주 추운 날씨만 아니라면 자꾸 그것을 직접 직사광선을 받아서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이내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몸에 아주 정말로 살균도 잘 되고 면역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피도 잘 만들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제일 첫째 호흡을 통해서 공기, 두 번째 물,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서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그냥 우주에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료로 준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기와 물과 햇볕은 공짜입니다, 공짜. 너무 비싸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영양입니다, 영양. 뉴트리션. 영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은? 아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영양이 이게 천연적인 것, 즉 자연적인 거로부터 벗어나서 인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떻게 할까요? 통째로 먹는 게 좋겠죠. 껍질도 까지 말고 있는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먹으려고 노력하시고, 물론 위생적으로 또는 농약이 묻었다 그러면 물론 그건 잘 씻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과도 배도 뭐 또는 참외도 가급적이면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달라는 거죠. 거기에 태양의 에너지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일 껍질에 자기의 과육, 즉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 모든 에너지가 다 담겨 있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도 그런 것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 그게 요즘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뭐 베타 캐로틴, 베타 글루칸, 캡사이신, 안토시아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수시로 관심을 갖고 같이 먹어주려고 노력해라.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있는 것 골고루 끼니를 어떻게 해요? 이제 바꿔가면서 자꾸 섭취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먹는데 다양하게 먹되 어떻게 돼요? 끼니마다 바꿔서 먹는다. 그런데 한 끼니에는 단순하게 먹자. 너무 또 복잡하게 뷔페식으로 먹지 말자. 말씀드린 대로 뷔페식으로 먹으면 장에서 부패한다. 그러니까 반찬도 너무 여러 가지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
가급적이면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이내 반찬으로 압축시켜서 그 정도로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끼니마다 매일같이 바꿔서 먹는 게 좋다. 잡곡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본다면 식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위장에서 소장까지 소화 흡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려요. 위장에서 보통 한두 시간, 소장에서 4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위장에서 걸리는 시간이라면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 와서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한 번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소장에서 소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마지막 소화시키고 흡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이니까 적어도 2시간 정도만큼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는 음식은 들어오지 말아야 돼. 이때는 물이 들어오라고 그러죠, 물. 이때는 물이 들어오면 괜찮습니다. 이때부터는 물이 이제 흡수 들어오는데, 음식은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음식은 여기서 먹었으니까. 이 시간까지는 음식 먹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식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중간에 우리가 간식을 하면 그 간식을 했던 그 음식 때문에 위장이 다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화를 시키다가 수도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먹은 음식이 썩어요. 부패해요. 그러니까 이상 발효돼요. 그러니까 나쁜 균들이 막 증식을 해요. 이게 독소를 유발시키는 거고 장내 부패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간식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간식을 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스스로 병을 불러들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오늘 한번 간식을 한번 해보세요. 간식을 하면 점심 먹고 2, 3시, 서너 시 정도 됐을 때 음식을 한번 잡숴보세요. 빵을 한 조각 먹든지 떡을 하나 먹든지. 그러면 그 저녁 시간 돼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이 뱃속에. 그리고 위장은 지쳤다는 거예요. 왜? 일 시키고 나서 적어도 최소한도 위장을 떠나고 4시간을 쉬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집어넣었으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위장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물론 다른 소화 효소를 다 다른 데서 다 뺏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사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간식만큼도 해로운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죠. 이건 뭐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10kg 지고 갈 사람한테 20kg를 하면 얼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식한 사람은 절대로 장수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건강도 나빠지지만 대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일이 안 풀린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다른 어떤 그 일본의 유명한 관상과 이런 것으로 소문, 이제 아주 그 전대미문의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미즈노 남복구라는 선생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관상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안 풀린다. 그랬더니 왜 안 풀리는가 했더니 음식을 너무 많이 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되던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팔자도 나빠진다, 운명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너무 일찍 많이 먹으면 젊어서 늙어서는 못 먹게 만들든지, 아니 못 먹는 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찍 데리고 가든지.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는 양이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끼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하는 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갈 때까지 먹어야 될 양을 정해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당히 한 끼 먹으셔야지 막 미리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도 문제가 일으켜지고 실제로 운명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또 다른 우스갯소리로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찍 데려가기도 하지만 또는 못 먹게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문상객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상객이 먹을 것까지도 자기가 미리 다 먹은 사람은 문상객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문상객이 못 온다는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여러분, 여하튼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절제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밤에 먹는 음식입니다. 밤에 먹는 거. 물론 하나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현대를 살다 보면 밤에 우리가 만찬을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그 멋도 있죠. 낭만도 있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횟수를 줄여야 되고 또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어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런 그 파티를 가서 너무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튿날 아침과 점심까지도 비워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최소한도 아침은 비워야 되고 저녁에 먹었으면 밤에 또 점심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특히 아침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에 정말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아침을 든든하게 왕처럼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을 별로 안 합니다. 육체노동도 별로 할 수도 없고 또 별로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침을 가볍게 먹어라. 아니면 저녁을 많이 먹었다. 그럼 오히려 아침을 먹지 마라.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을 거냐 말 거냐. 저녁에 밤늦게 먹었느냐? 그럼 아침 먹지 말자. 또는 화이트 칼라. 그냥 별로 그렇게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럼 아침을 소식해도 되겠다. 개념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은 그렇게 골고루 또 자연의 것으로 통째로 가급적이면 함께 단순하게 시간 맞춰서 먹되 한꺼번에 또 많이 먹지 말고 밤중에 드시지 않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한밤중에 음식 먹고 나는 자고 밤새도록 일꾼들한테 일을 시키면 지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 자주 시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런 우리가 영양 섭취에도 이런 최소한의 룰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 씹어야 될까요? 안 씹어야 될까요? 저는 암 환자는 최소한도 50번에서 100번을 씹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좋냐? 그 해조류, 또 콩,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그리고 물론 잡곡밥 일부를 하고 당연히 백미보다는 현미가 훨씬 더 우리 몸에 좋겠죠. 그 현미가 제대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발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싹 틔운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수시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과일은 그럼 언제 먹느냐? 밥 먹기 전에 먹는 게 좋을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좋을까? 저는 과일도 위장에 미리 들어오게 해서 과일은 빨리 그러니까 우리 위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면 보통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과일보다는 밥 먹기 전에 먹는 과일이 정말 우리 몸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후 디저트라기보다는 식전 에피타이저 형태로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드시고 나면 컨디션도 좋고 그럴 겁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과일은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위장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효소학적으로 봐도 과일은 미리 먹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죠? 5번째는 이제 운동이에요. 운동.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육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운동이 된 경우가 많지만 현대인들은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운동이 좋냐? 제일 좋은 거는 걸어야 되죠. 할 수만 있다면 계단 걸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스카레이터가 있어도 옆에 계단이 있으면 특별히 무거운 짐이 없을 때는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되게 KTX 타고 이렇게 저도 자주 이동을 하는데 거의 한 90%에서 95%의 분들은 짐이 있든 없든 대부분 다 에스카레이터에 몸을 실어요. 물론 과로에 지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럴수록 우리는 움직여서 혈액순환도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적절하게
대사를 증진시켜주고 특히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죠? 하체를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TV 볼 때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누워서나 또는 앉아서 맥없이 TV만 바라보지 말고 TV를 볼 때도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말 탄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수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서 장단지 근육을 여기가 제2의 심장인데 그래서 이 정맥을 타고 피가 우리 그 심장으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우리 정맥은 어떤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밀어내지만 이제 우리 몸에 사용되어지고 남은 모든 혈액은 이 근육을 타고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맥이요. 그래서 요즘 정맥류가 많다는 것은 운동 부족이다 또는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서 있거나 이랬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수시로 어떻게 돼요? 장거리 이동할 때 비행기를 타고 오래 멀리 간다든가 또는 기차 타고 멀리 간다든가 할 수만 있다면 잠깐씩 일어나서 자기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틈나면 발굽혀펴기라든가 또는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몸을 어쨌든 뭐 이제 줄넘기를 한다든가 또는 제자리 뛰기를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제 아랫집에 바로 충격이 가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가볍게 앞꿈치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자리 뛰기도 한다든가 또는 앉아서 이제 토끼 걸음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라도 일부러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일부러 따로 운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몸을 계속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 쓰면 안 쓸수록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만큼 해야 되느냐? 운동은 보통 1시간에 2시간. 한꺼번에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고. 그래야 이 미토콘드리아를 최대로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거지. 너무 오래 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제 이제 피로 물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젖산 물질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우리 몸에 이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게 좋겠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자주 해야 된다. 끊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우리가 잊기 쉬운 게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죠? 휴식인데 우리 인체를 휴식하는 건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잠. 잠을 언제 자는가? 저는 암 환자는 밤 9시부터 자라고 꼭 이제 제가 상담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은데 그분들에게 꼭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잠을 9시에 자라고 해요. 잠을. 예, 이런 건강수칙 다 지키고 그러니까 잠을 보통은 9시부터 자라. 그래야 10시부터 2시 사이에 나오는 말하자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 즉 말씀드린 대로 힐링의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로 황금 시간을 놓치지 마라. 몸이 회복되는 이 시간에 잠들어 있는 것이 다른 시간에 잠드는 거에 말하자면 2배 이상의 피로 휴식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밤에 막 2시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아침 10시까지 잠을 설령 8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4시간 자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꼭 이것을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나이가 들수록 마찬가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잠을 늦게 자거나 하루 정도 안 자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나 나이가 들면 이런 데 잠 안 들고 나오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잠자는 시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자.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 날 이제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이제 연달아 휴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자기 몸을 쉬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적당하게 물론 이제 운동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 활동하실 분 종교 활동하시고 또는 녹색을 바라보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자연과 친화적으로 갖는 그런 그 기회를 가져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7번째는 이제 절제. 이 절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절제는 말하자면 도박 이런 것들은 하면 정신적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긴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속에 있으면 매연이 담배 연기에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술, 담배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또는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절제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술도 적당량 정도가 이제 개인에게 다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든가 아주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씩 우리가 같이 곁들이는 건 매우 좋으나 너무 술이 깊게 취할 정도로 자주 그러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매에도 장사가 없고 술에도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술을 계속해서 드시는 분 그러면 술이 자꾸 늘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계속 반복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그 술을 해독하려고 하는 그런 효소가 자꾸만 이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건강이 좋아진 거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쏠림이 와요. 그러나 어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고무줄이 끈이 툭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우리는 건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배도 이제 각자의 이제 기호식품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담배를 피더라도 깊게 들이마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떻게 되죠? 밀폐된 공간은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는 타인을 위해서도 절대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특히 계단 사이에서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가 많은데 아주 그때 정말 호흡을 못해서 할 수 없이 비상구로 저는 탈출해갖고 이제 그때 다른 통로를 이용하든지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공공이용장소 계단 같은 데서 핀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우리 절제해야 되겠죠. 공중 뭐 위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이 내가 내뿜은 담배 연기를 내가 또 마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자제하자.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 있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뭐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마음.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게 좀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했을 때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감사했을 때 뇌도 어떻게 뇌파가 아주 안정적 뇌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파라는 거예요. 잘 되는 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근데 불만을 갖고 있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표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내 마음이 복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도 복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어떻게 돼요? 더 좋게 좋은 정보를 주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가면 따뜻한 기운이 감돌죠. 그리고 또 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가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그럴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이건 병드는 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 그 피가 산성으로 막 쏠린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미네랄도 우리 몸에서 뿜어나와야 되고 칼슘 같은 그래서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가 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는 이제 막 화가 나거나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효소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뭐 몇 배가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 뭐 5배에서 10배의 효소가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표정으로도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따라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되시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우리의 이제 체온입니다. 체온. 우리가 차가운 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감기 들리죠? 그 왜 감기가 걸려요? 이 대기 중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면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체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는 효소가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효소 활성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온도입니다. 온도. 이 템퍼리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백혈구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암세포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체온이 내려간다는 것은 혈관이 축소돼서 혈액 공급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대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토콘드리아 제대로 작동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노폐물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항온 동물이다. 아까 근육을 키우라는 것도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고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잠잘 때 옷 따뜻하게 적당히 입고 이불도 적당한 그러니까 실내 온도를 맞춰서 우리는 잠을 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따뜻하게 옷 입고 또 어떻게 돼 따뜻한 마음 갖고 그리고 어떻게 근육을 어떻게 해요? 장단지나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을 키워줘야 되고 가끔은 어떻게 족욕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는 상담할 때 꼭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족욕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42에서 43도 정도에서 하면 몸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몸을 따뜻하게 우리 몸을 안으로 깊숙이 열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으쓱으쓱 춥거나 그럴 때는 꼭 몸을 어떻게든 보온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배 이쪽 특히 따뜻하게 해야 되죠. 35도 밑으로 내려가면 그 부위가 뭐가 있다고요? 암으로 유전적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거 이 책의 제목대로 인체 정화 기적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인체 정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이나 주사로 고칠 병이 아닌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이 부분이 인체 정화죠. 그래서 인체 정화를 정기적으로 갖자. 그래서 아주 몸을 해프게 험하게 쓰는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당한 기간을 정해놓고 열흘 또는 뭐 보름 또는 20일 이렇게 내 몸을 비워서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자. 땅을 휴경을 해서 땅이 스스로 비옥한 상태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넣어주고 좀 쉬게 하듯이 우리가 발효식품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새로 생긴 우리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체내에 넣어주고 소화효소는 사용하지 않고 대사만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체 정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과 소변과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대변 소변 잘 나오게 하고 그리고 호르몬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 스스로가 자기 분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성이 다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올 수 있게끔 맥시마이징 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인체 정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정화를 수시로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말하자면 건강한 상태를 이제 회복하고 유지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인체 정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 10가지 법칙을 또 지키자. 인체 정화 빼고 9가지를 지키자. 또 9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한 번씩은 인체 정화를 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건강 10가지 법칙. 그래서 소위 건강 10계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는 아파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또 어떤 고혈압, 당뇨, 암 걸리는 것이 마치 무슨 사주팔자에 있듯이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내가 이런 룰을 몰라서 건강을 해쳤다면 이 룰을 지키면서 또 가끔 인체 정화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게끔 도와주는 약이나 주사가 아닌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을 돌봐주고 또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시간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 우리 더 건강하게 여러분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정말 어떤 일을 하다 가시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시고 그렇게 정말 행복한 그런 미래가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세현 작가님의 네 번째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할 그런 병도 있고 또 우리 몸이 이제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몸이 정말 이 스스로 낫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도와주어야지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강연을 마쳐주시면서 어떤 그 소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이제 제가 첫 번째, 세 번째까지가 이제 인체 정화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제 같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될 병이 있고 네. 우리 스스로 알아서 건강을 지켜주고 또 찾아야 될, 회복시켜야 될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먹고 그리고 자고 어떻게 배설하고 운동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그 최소한의 룰만 지켜준다면 웬만해서는 우리 몸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심하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고 네.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김세현 작가님의 1편, 2편, 3편, 4편 모두 4편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에는 좀 자연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과 또 후회도 해보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김세현 작가님의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보다 건강한 건강 100세를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선 1편에서 2편, 3편, 4편으로 기획편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또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김세현 작가님을 역시 또 초대를 해서 5편, 6편, 7편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병 없는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 100세를 위해서 김세현 작가님의 이런 책 속의 이야기 또 강연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정보와 건강하시기 이런 바랍니다. 강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4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